양도세 유예 종료의 파장, 2026년 부동산 시장 대격변. 오늘 아침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박 사장님은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급매 매물 목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내놓은 물건들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대격변이 말입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박 사장님, 지금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박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무도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올해는 시장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전화를 끊고 박 사장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부동산 일을 했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모두 불안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세금이 오르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양도세 유예 종료가 가져올 파장을 낱낱이 분석하겠습니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1주택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며 시장은 어디로 갈 것인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최 부장님은 아파트 4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동안 여유를 부렸습니다. 천천히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예 종료가 다가오자 급해졌습니다. 지난달부터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2채를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요즘 매물이 넘쳐난다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최 부장님이 원하는 가격에 팔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최 부장님은 당황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집값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수자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최 부장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헐값에 팔아야 하나, 아니면 중과세를 감수하고 기다려야 하나,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도세 유예 종료가 만든 첫 번째 파장입니다. 다주택자들의 패닉셀입니다. 모두가 동시에 팔려고 합니다. 시장에 물량이 넘칩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정 여사님은 더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파트 6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이자를 갚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유예 종료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양도세까지 내야 합니다. 정 여사님은 계산했습니다. 지금 팔면 큰 손해입니다. 하지만 안 팔면 중과세 폭탄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파산 직전입니다. 은행은 압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자율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파장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위기입니다. 대출로 여러 채를 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집값 하락과 세금 폭탄의 이중고를 겪습니다. 강 선생님은 1주택자입니다. 양도세 유예 종료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강 선생님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단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선생님 집값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몇 달 사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강 선생님은 팔 생각이 없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 불안이었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하니 미래가 걱정됐습니다. 혹시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 지금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파장입니다. 1주택자들의 심리적 불안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시장 불안이 전염됩니다.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윤 부장님은 집을 사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결혼한 아들을 위해 집을 마련해 주려고 했습니다. 돈도 준비했습니다.
적당한 매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부장님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 능력은 있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파장입니다. 매수 심리의 위축입니다. 사려는 사람들이 관망합니다. 수요가 사라집니다.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조 사장님은 건설사를 운영합니다. 신규 분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분양을 내놓아도 팔릴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존 아파트도 안 사는데 새 아파트를 누가 사겠습니까? 게다가 분양가도 문제입니다. 건축 비용은 올랐는데 분양가는 올릴 수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없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조 사장님은 고민 끝에 분양을 연기했습니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 사장님 같은 건설사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파장입니다. 신규 공급의 중단입니다.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룹니다. 몇 년 후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여사님은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큰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손을 뗀 상태입니다. 이 여사님은 말합니다.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다고 강조합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이 여사님 같은 베테랑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파장입니다. 투자 수요의 소멸입니다. 전문 투자자들까지 시장을 떠납니다. 시장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장 부장님은 은행에서 일합니다. 요즘 대출 상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출 상환 문제는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서 대출을 갚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져서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은행도 난처합니다. 장 부장님은 말합니다.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는다고, 부동산과 금융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파장입니다. 금융시장의 동요입니다. 은행 대출이 줄고 부실 가능성이 커집니다. 황 선생님은 세무사입니다. 요즘 상담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모두 양도세 관련 문의입니다. 지금 팔아야 하나, 나중에 팔아야 하나,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 묻습니다. 황 선생님은 하루 종일 상담하느라 지쳤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원하지만 황 선생님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황 선생님은 말합니다. 전문가들도 혼란스럽다고,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이것이 여덟 번째 파장입니다. 전문가들의 혼란입니다. 세무사, 회계사, 부동산 전문가들도 답을 모릅니다. 김 사장님은 정부 정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과거에도 연장된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부가 간경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연장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김 사장님은 말합니다. 정부 정책에 기대하지 말라고,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것이 아홉 번째 파장입니다.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장님은 지방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라 영향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지방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다주택자들이 지방집까지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시장에도 매물이 쏟아집니다. 이 사장님은 말합니다. 지방이라고 안전하지 않다고, 전국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열 번째 파장입니다. 전국적 확산입니다.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예측은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대폭락을 예상하고 어떤 이는 조정 후 반등을 예상합니다. 확실한 것은 올해가 변곡점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공포도 탐욕도 버려야 합니다. 둘째, 자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매수 예정자인지에 따라 전략이 다릅니다. 셋째,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세무사, 재무설계사와 꼼꼼히 상담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넷째,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의 손익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5년, 10년 후를 보십시오.
5째,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기에는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양도세 유예 종료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를 휘두르는 대격변입니다. 다주택자의 패닉셀, 레버리지 투자자의 위기, 1주택자의 불안, 매수 심리 위축, 신규 공급 중단, 투자 수요 소멸, 금융시장 동요, 전문가 혼란, 정책 불확실성, 전국적 확산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정확한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고민을 나눠주시면 함께 해답을 찾아가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